안녕하세요. 성백골 에너지 전환마을의 김소영입니다. 앞으로 50분 정도 시간에 성백골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산업의 시민 아카데미 교육의 성백골 사례를 소개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성백골의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성백골 어린이 도서관 관장을 시작으로 현재 마을다살림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성백골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동작구에 있는 지역이고요. 동작구에서도 15개 동이 있는데 동작구에 거기에서 상도 3동, 4동 두 개의 동에서 동을 성백골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도 3동, 4동을 저희가 이제 활동의 거점으로 정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첫 번째 거점 공간이었던 성백골 어린이 도서관이 이 3동, 4동의 그 경계가 되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공간이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3동 주민과 4동 주민이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이제 활동의 범위로 좀 정해보자라고 저희가 임무로 정한 거였고요. 이 성백골이라는 이름은 어린이 도서관을 이제 주민들의 힘으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일단 도서관 이름을 좀 가칭으로 우선 서로 그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상도 3동, 4동에 여러 가지 단서가 되는 몇 개의 이제 그 지명을 조합해서 과거에 이 지역이 성백골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백골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임으로 한번 이름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고 당시에는 무척 촌스럽다고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특별하게 촌스럽지 않은 이름을 제안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임으로 지었던 그 성백골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성백골 마을의 활동에 굉장히 구수하고 마을스러운 이름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계속 성백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백골 어린이 도서관은 2009년도에 그 주민 추진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한 1년여 기간 마을에서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 스스로 이제 개관을 한 도서관이고요. 이 도서관은 상도 3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좀 맡길 수 있고 편안하게 아이들이 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의견을 모았고 설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설립하고 2010년도 10월에 이렇게 도서관이 오픈을 했고요. 이제 굉장히 그 큰 일을 해냈다라는 이제 자부심으로 마을에 굉장히 많은 이 아이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에서 머물고 있는 이제 엄마들이 이 도서관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기리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던 터에 불과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핵발전소 사고를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도 아니고 핵발전소 4개가 대폭발을 하는 사고, 그리고 또 그 사고를 일으켰던 나라가 또 한국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라는 점이 굉장히 무서웠고, 그리고 이게 걱정도 많이 됐고, 어떻게 이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서 한국도 굉장히 어떤 변화들이 좀 이제 그 당시에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 사고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고향이 전북 부안이에요. 근데 부안이 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핵 폐기물 처리장을 어, 이제 짓기 위해서 저희 고향 부안이 이제 지목이 됐었고, 한 2년여간 그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운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서로 나뉘게 되고 극심한 갈등과 분쟁으로 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때의 경험과 기억으로 더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이제 마을 분들과 함께 이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 이 소비하고 있는 이 어떤 과소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불러일으키고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기로 삼아서 우리 마을에서 활동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첫 이제 그 3월 11일이었죠.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이제 3월 26일 날 지구촌 불고기 행사를 이제 처음으로 그 행사를 계기로 성대골이 이 에너지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불과 한 2주 만에 바로 그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참 추진력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대골은 에너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저희가 일단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동네 녹색 아카데미 착한 에너지 지킴이로 거듭나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이제 주민들을 좀 모집해서 함께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의 결과로 이제 그 해 2011년 12월에 성대골 절전소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 성대골 절전소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시가 해야 될 일은 절약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약을 하는 것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으로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딱 그 슬로건을 내걸고 이 절전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2년 절전소가 만들어지고 한 6개월이 흘러서 그 절전소는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대골의 이런 그 자발적인 에너지 전환 운동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그 서울시는 그 즈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고, 원전 하나 줄이기는 서울 시민이 이렇게 생산을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고 있는 이 서울 시민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서 생산되는 양을 절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화 줄이기 정책 안에 이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만들게 됐고, 이 사업을 아무래도 만들어지게 된 그 모델이 이제 성대골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초기 그 사업에 이제 성대골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서울시 에너지 할인마을 사업은 2012년, 13년, 2년 정도 함께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어서 저희는 그 성대골 에너지 할인마을 사업은 이제 연속 지원이 3년까지 가능해요. 3년 이후에는 이제 알아서 지속할 건지 뭐 그냥 멈출 건지는 이제 그 각 커뮤니티가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도 이제 초반에 그 사업에 좀 참여해서 성대골은 특히 시범 지역이라고 특별히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하다가 2013년에 이 어린이 도서관에서 에너지 운동을 이제 지속하는 것이 물론 뭐 어린이 도서관이 환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걸고 계속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을 도서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제가 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 초대 관장직을 내려놓고 마을 다살림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마을 다살림 협동조합은 이제 13년에 설립을 하고 14년에 에너지 슈퍼마켓을 이제 공간을 오픈을 해서 그 공간이 이제 사실상 성대골 에너지 전환 운동의 거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2015년에 북사봉중학교에 생태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설립을 하는데 역할을 했고요. 또 2018년에는 성대골에 있는 성대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은 동작구를 대상으로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좀 올리고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태양광 시설을 발전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력 중계를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됐고요. 이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으로는 상인회장님이 취임을 하게 됐고 그 전에 설립된 국사봉중학교 생태 에너지 전환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 회장님이 이사장직을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설립한 네 번째 협동조합이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입니다.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은 마을의 기술자분들이 중심이 됐고요. 마을의 기술자라고 하면 뭐 종합 설비, 또 창호 부분에 샤시 하시는 분들, 페인트, 타일, 뭐 열쇠부터 인테리어, 방수, 배관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요즘에 그 사용자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세입자냐 소유주냐로 나누지 않고 그냥 그 공간을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 즉 건물이 또 온실가스 배출을 어느 정도 감축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사용자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을 이제 마을에서 그 우리 집 그린케어 마을 기술학교라고 저희가 그런 이제 공동학습의 기회도 좀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고,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의 목표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높여서 건물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최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대골은 지난 10년 동안 4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이 협동조합들이 각각의 목표와 그 조직의 형태를 이제 만들면서 동네 일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서로 연대해서 지역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대골이 또
자주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학교 교육이라든지 일반 성인 교육을 할 때 이제 자주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5분 도시의 개념입니다. 앞서 이제 성대골이 어떻게 그 행정구역상의 두 개 동, 상도 3동, 4동을 범위로 잡고 활동을 하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계기로 저희는 우연히 상도 3동, 4동이 활동의 범위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5만 6천 명이 살고 있고 2만 5천 가구가 아주 밀도 있게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15분 도시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대도시를 그냥 하나의 생활권으로 놓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나눠서 생활권별로 나눠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생활권 안에서 어떤 활동이든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요즘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파리의 15분 도시의 이제 개념을 저희가 또 좀 요즘에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성대골이 우연히 저희도 걷거나 자전거로 15분 정도가 됩니다. 3동, 4동이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서울을 놓고 본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서울이 또 탄소 중립에 또 큰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하면 서울 전체를 생활권으로 놓고 1,000만 인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서울이 지금 424개 동이거든요. 동 단위로 또는 동 2개 이렇게 뭐 그 범위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세분화 시켜서 다액화 시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의 생활권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동이라든지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15분 도시 개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의 내용은 뭐 찾아보시면 곳곳에서 내용을 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도시의 속도, 그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리듬들을 좀 바꿔가는 이 생활의 태도, 방식들을 좀 바꿔가는 것,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공간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건물이나 도로에서 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빠르게 시간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던 지금까지의 도시의 리듬을 좀 바꾸는 그런 개념들을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지금 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지역 사회에 머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해서 그 대면 접촉을 좀 줄이는 그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기후 위기도 코로나 위기처럼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그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삶을 이제 선택을 할까? 이게 이제 15분 도시의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니까 아무래도 그 생활권에서 대부분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생활권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또 여기에 이제 하나의 목표로 되겠죠. 그렇게 15분 도시의 개념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성대골 에너지 전환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5분 도시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활동을 해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개념을 저희도 깊이 공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참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점이 15분 도시라는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그동안 그 성대골을 우리 동네 그 지역사회라고 지칭하면서 그 마을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이 그 15분 도시의 개념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성대골은 이제 상부 3사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범위를 이제 정하고 있고요. 앞서 첫 번째 지도가 바로 이제 성대골의 그 구역입니다. 그리고 2만 5천 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성대골은 또 동작구의 15개 동 중에 쇠퇴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도 높고 그리고 연령도 노령화라든지 1인 가구 비중도 점점 늘고 있고요. 지역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도 줄고 있고, 그래서 성백골이 특별히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출나게 유리한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백골은 그 저층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3동, 4동 범위의 2%가 상권이고요. 그리고 또 한 2%가 아파트 공동주택형이고 96%가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형태의 저층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저희가 건물 에너지 성능을 좀 높이는 집수리 사업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성대골은 앞서 저희가 이제 연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성대골 절전소 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절전소가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았고,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성대골 절전소의 사진입니다. 절전소 하면은 뭐 어떤 시설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만들었다는 그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의 한 벽면에 이렇게 그 이제 절전소에 참여하고 싶은 가정들 또는 상가들의 전력 사용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전년도 사용 그 양과 또 그 절전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해의 전력 사용량을 좀 비교하면서 그 절감된 양을 가운데에 이제 저희가 한데 좀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70가구가 한 달 동안 절약을 했더니 이제 그 절감된 양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kWh다. 그렇다면 이게 뭐 5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전력이다. 이런 개념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에너지를 조금씩 절약을 하면 그 절감된 양들을 모으면 또 몇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사실은 우리가 공급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계속 발전소를 계속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감을 통해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이제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최대한 나눠 쓰고 그리고 불필요한 전기를 쓰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상가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한 가게라는 이름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었죠. 그래서 가정은 착한 에너지 지킴이 집, 그리고 상가는 착한 가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 성대골이 에너지 전환이든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회복력 있는 마을로
가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그래서 뭐 위기가 오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우리가 미리 챙겨서 위기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리고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 저희 활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도시에서 운동을 해나갈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절전소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활동들을 보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에서 화석 연료를 좀 사용을 줄이고 적정 기술을 또 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실험을 했어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참 그때의 그 적정 기술로 도시에서 살아보기라는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무모했고 가장 좀 힘들었던 실험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 난로를 또 구입을 해서 마을에 있는 그 가지치기를 한 그런 나무라든지 목공소에서 또 얻어온 그런 나무들을 불을 떼면서 생활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햇볕으로 말려보겠다고 또 햇빛 건조기를 만들어서 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거점 공간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공사를 좀 해보자 해서 저렇게 벽도 두껍게도 해보고 황토도 발라보고 그런 활동도 좀 직접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옥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옥상이 내가 마음대로 옥상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에는 많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또 이 의사결정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태양광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미니 태양광 정책도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이 작은 사이즈의 태양광 패널을 우리 집 베란다에 걸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또 성대골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 저희가 마을에서 또 워크숍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제안도 하고요. 그랬는데 이런 베란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란다 태양광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베란다나 어디 뭐 창호나 창문이나 그런 난간에 작은 사이즈의 그림 액자 같은 태양광을 좀 걸어서 그 조명이라도 몇 개라도 켜보자라는 게 이제 도시에서 그냥 소비자로 살지 않고 그 로컬 에너지를 좀 생산해보는 생산자이고 싶다라는 그 염원이 그런 실험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햇빛 에너지, 이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태양광 패널을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도시는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세 태양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이 태양이 가는 방향대로 좀 따라다녀야겠다라는 또 아이디어로 이 그림에서 보는 그 트럭을 개조해서 그 이동식 태양광 카페, 햇빛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춘 이동식 카페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저희는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이 에너지 문제, 이 도시의 과소비 문제라는 이 해결 과제를 명확하게 이제 깨닫고 있는 그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리빙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리빙맵의 어떤
5가지 원칙이라든지 그 리빙랩이라는 그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런 우리가 좀 진행하는 실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또 행정, 민간, 기업, 연구소와 같이 다양한 그 역할을 가진 기관들을 좀 그 같이 현장으로 이제 섭외를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성대골 리빙랩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이유이긴 합니다. 이 도시에서 어떤 전환을 꿈꾸는 공동체로서 그 일단 서울이라는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여건 속에서 문제를 돌파해 내려고 했던 게 이제 성대골의 그런 실험들의 특징이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굉장히 주목하는 이제 그룹이 바로 그 청소년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대골에서 2018년에 시작이 된 이 청소년 기후 소송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됐고요. 성대골 리빙랩의 특징은 이제 그 리빙랩에 참여하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대골에서 이제 진행되는 마을 축제라든지 교육, 뭐 영화제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에너지 전환에 관련돼서 이 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을 저희는 이제 따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는 마을연구원이라고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위촉장도 드리면서 이 마을연구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학습에도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실험을 함에 있어서 이 그 연구원들의 집을 내준다든지 이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조건으로 이제 마을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부터 70대까지 그 세대별로 마을연구원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세대 간에 서로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까지도 다 우리한테는 그 굉장한 학습의 시간이고 또 경험이 되고 이 이제 서로 공동 성장하는 기회라고 보여져서, 성대골 리빙랩의 특징인 이 마을 연구원 제도, 그리고 마을 연구원들을 그 세대 간 연령대별로 좀 모집을 하려고 했던 그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대골의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쨌든 성대골이 그 지난 10년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진행해왔던 실험들의 결과가 바로 이 4개의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협동조합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3년에 만들어진 마을다스림 협동조합은 에너지 슈퍼마켓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성대골 전환센터를 라는 공간을 이제 저희가 그 만들어서 1년 정도 1년 됐는데요. 이 성대골 전환센터는 2050 탄소 중립 성대골을 위한 어쨌든 활동의 거점으로 저희가 이 목표를 좀 내걸고 그 공간을 마련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 에너지 슈퍼마켓 온라인몰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대골 에너지 전환 리빙랩에서 이 마을 연구원들 그리고 마을 기술팀들의 활동하는 사진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별로 어떤 기술,
에너지 전환에 사실 가장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모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돈의 문제다. 우리가 뭐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든 태양광을 설치를 하든 결국 비용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금융팀, 그리고 그 교육과 홍보가 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유치원부터 경로당까지 각 그 눈높이에 맞는 홍보물과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교육 홍보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연구원들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 전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상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성대골이라는 현장에서 일상으로 이제 실현을 시켜내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전환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은 국사봉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일하게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을 소유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그런 학교 협동조합이죠. 이 학교 협동조합은 생태 에너지 전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카페의 매점이라든지 또 사무용품, 그리고 도서, 책도 판매를 하면서 학교 옥상을 빌려서 직접 학생들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가장 안정적인 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수익은 지역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 정도의 독거노인분들한테 매년 김장을 해서 나눠드린다든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한 20명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라오스나 탄자니아의 오지의 학교에 태양광을 기증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본인들이 배우고 이제 깨달은 어떤 그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그 생각되는 곳에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참 어렵게 이 학교를 설득하고 그 저기 일반 학교거든요. 특별한 뭐 사립 학교도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그, 그런 일반 그냥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 뭐 선생님들도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발령이 나고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중학교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구성원들이 다 바뀌는 그런 학교에서 이런 어떤 교육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참 가장 뜻깊은 활동이고요. 국사봉 중학교의 이런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그 지역사회 변화에 그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새삼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일일 찻집도 열고, 그리고 직접 또 실물 그 태양광 그 제품을 가져다가 옥상에 설치하기 전에 직접 조립도 해보고 발전이 되는지도 또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들어보고, 각각 이제 그 제품의 그 농도가 뭔지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 시간들도 충분히 가지면서 태양광 시설을 옥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동조합이 이제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이고, 이 협동조합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대골의 전통시장과 함께 설립을 했고요. 이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모델은 동작구 가상발전소, 즉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성대골이 속해 있는 동작구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옥상들을 빌려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이 분산 전원들을 모아서 중간에서 그 전력 거래에 그 중간 역할을 성대골 에너지 협동조합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옥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 옥상을 좀 임대해서 태양광을 올리든지 아니면 건물 소유한 그런 이제 소유자가 직접 올린다고 한다면 그 과정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그 판매 사업에 이제 그런 것들을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어쨌든 저희는 옥상에 그 10km부터 서울은 대용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0평 정도 되는 옥상이면 10km 정도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km라는 작은 규모부터 20km, 30km 이렇게 소규모 도시의 특징에 맞게 도시는 뭐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런 건물 옥상을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여건들을 최대한 또 반영을 해서 이런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아주 많이 대량으로 설치를 해서 이걸 이제 모아서 결국은 이제 전력 거래를 하겠다라는 사업 모델이고요. 일단 이런 그 민간이 주도해서 협동조합으로 시도한 첫 번째 이 가상발전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하고 긴밀히 지역에서 연대하고 있는 이 동작 신협, 여기도 협동조합이죠. 이 동작 신협하고 또 저희는 성대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또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 솔라로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면 이제 신협의 그 금융을 활용해서 좀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이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요금을 나눠서 그 비용을 갚아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 첫 번째 금융 상품입니다. 이 우리 집 솔라론의 특징은 무이자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 신용 조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저희 마을 연구원 중에 금융팀이 설계한 금융 상품이고요. 어쨌든 이 우리 집 솔라론은 도시에서 이 태양광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일은 상당히 이 소비만 하고 있는 도시인들한테 이 생산이라는 경험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그 이유로 동작 신협이 그런 주민들의 활동에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작 신협이 또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동작 신협이 이 무이자 상품을 사실 금융권에서 무이자 상품을 출시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동작 신협의 역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조회는 내가 환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의지까지도 아예 그냥 꺾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또 그 의견도 또 받아들이는 그런 또 저희가 성과를 내기도 했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협동조합이 바로 이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성대골의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앞서 저희는 거의 96%가 아주 노후된 저층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건물들이 좀 더 이제 건강한 지역사회, 그리고 건강한 건물, 그리고 이 건강한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역시 건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에너지 사용량을 좀 최소화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바람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입니다. 마을 기술 네트워크와 그리고 마을 나살림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성백골 전환센터가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중간에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중간 촉진자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리빙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서로 간에 하면서 이제 같이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리고 성백골 전환센터는 1년 정도 됐고요. 지금 운영을 한 지. 그리고 이제 10대, 20대들의 활동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참여를 좀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해마다 저희는 이제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의 활동을 좀 정리하고 기록도 좀 남기고 그러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또 완주라든지 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또 에너지 전환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는 두 가지 축이죠. 결국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적응이라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성백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회복력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어디일까를 찾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부분이 또 저희 활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독거 노인분들,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아주 취약해서 폭염이나 한파에 좀 위험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활동을 계속 소통을 이어가면서 좀 환경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을 기술자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성대 전통시장이 이제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 같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비닐봉투 일몰제를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지금 논의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저희가 2021년 11월 13일 날 지금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성대골의 제10회 에너지 축제는 아마 성대 전통시장의 비닐봉투 일몰제를 추진하기 위한 첫 이제 출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에서 여러 단위가 모여서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 해결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이제 그 기술학교와 함께 저희 마을 기술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을 했던 성대골 마을 기술학교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결국은 이 전통시장의 비닐봉투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상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만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이 같이 이 마음을 이렇게 합할 때 그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진 분들과 그리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한데 어우러져서 기술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기술학교를 통해서 또 이 배움을 또 지역의 취약계층에
주거 환경 개선에 또 참여해서 이 나눔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학교에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그 주거 환경이 취약한 가정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전조사하는 모습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비닐봉투 일몰제를 목표로 저희가 11월에 축제가 예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화면은 지금 지난해에 진행했던 제9회 온라인 축제고요. 이 온라인 축제도 이제 성대 전통시장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유튜브에도 축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그린케어 이 건물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활동에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지난해 219명의 청소년이 우리 집 설계도 그리기라든지 줄자를 가지고 이제 집 안을 다 실측하고 직접 설계도를 이제 그려보는 수업도 했고 또 전기 관련된 수업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런 실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그 서로 만나서 뭔가 만들고 또 실험하고 그런 것들이 참 이 청소년들한테는 귀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 도시의 청소년들은 특히나 아주 바쁘죠. 주말까지도 보충 수업하고 있고 회의를 한번 할래도 청소년들의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틈을 내서 그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하고 또 수도 그 뭐죠? 그 수도 그 꼭지도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새로 갈았으면 좋겠다 하는 집들을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그 부엌에 이제 그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또 그 청소년들하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또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 자신들의 활동들을 좀 자랑도 하고 그리고 정리도 한번 해보고 그거를 그 어떤 보고서나 자료집으로 좀 만들고 또 영상으로 또 기록해 놓는 이런 것들이 그 청소년들의 그 진로나 그 활동을 확장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을 그 하나의 세션으로 묶어서 포럼들을 직접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맡겨봤는데 아주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전교생 이제 성남고등학교라고 한 1000명 정도가 있는 그 고등학교 전교생과 함께 전통시장, 성대 전통시장하고 함께 이제 진행했던 지역 순환경제 리빙랩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렇게 그 마을의 기술자, 그다음에 상인회장님, 또 행정의 동장님,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이사장님, 동네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그래서 건축 소장님, 또 청년 활동가 이런 분들 마을에서 이제 지역에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면으로 직접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30명씩 모둠을 짜서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저렇게 간식비를 쿠폰으로 주면은 상가에 가서 직접 간식을 사 먹으면서 상인분들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에너지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이렇게 5개 나라에서 이제 에너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줌으로
만나서 소통도 하고 하는데요. 올해 3번 온라인을 통해서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대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순환 경제와 동네 일자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건물, 교통, 먹거리, 또 의류,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도시의 리듬을 바꾸고 삶을 전환하고, 그리고 느리게, 그리고 그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일들이 참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는데 지난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뭐 등장만 해도 참 소중한데, 이렇게 등장해서 서로 조직되고,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면서 4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쉽지 않지만 만들어 가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반상근이라도, 또 형편이 되면 풀상근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지역의 2050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저희들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대골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융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리고 다양한 외부의 또 전문가들과 에너지가 이 현장으로 좀 투입이 되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그리고 10대, 20대, 30대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이 전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백업하는 전환센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성대골의 활동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대골에 방문해서 응원도 해주시고 동네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